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친정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친정 아빠와 함께 통쾌한 복수를 날려주신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투닥투닥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과 20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그동안 딸보다는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더욱 각별하고 둘이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합세해서 저를 못살게 굴 때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보통 집은 남자가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반반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었고 아직 완공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요. 새 아파트를 부담받으면서 중도금까지만 낸 상태였고 준공 후 잔금을 20%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남편이 결혼 초창기에 저한테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민지야. 어차피 민혁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완공될 텐데 네가 신용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건 어떻겠니? 내가 은행 가서 대충 알아보니까 요즘 신용대출이 금리도 낮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라. 어차피 민혁이랑 네가 둘이 들어가서 살 집인데 어떻게든 잔금은 치러야 되지 않겠어?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요. 저도 새 아파트 가서 살면 좋죠.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분양받은 아파트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아직 잔금이 남은 상태였는지는 몰랐네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잔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보가 신용대출 받아주면 너무 좋지. 나중에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여보가 신용대출 좀 알아봐줘. 그럼 그걸로 잔금 치르면 되겠다. 여보, 그러면 그 집에 내 돈도 일부 들어갔으니까 공동명의로 해줄 거지? 요즘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집 산다고 하더라고. 나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싶어서 그래. 신용대출도 은행 빚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게 되면 제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님 앞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였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순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잔금이 얼마나 한다고 공동명의를 한다는 거니? 그리고 자고로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 잘 풀린다. 네가 어려서 철딱서니 없이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공동명의는 못 들은 걸로 아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 건데 공동명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얘가. 에휴. 세상에 집은 무조건 남자 명의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시어머님께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동명의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저도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판에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이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서 일부러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님과 집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미녀가 엄마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네가 결혼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민지 걔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구나. 민지 거를 네 걸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엄마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세뇌하듯이 집안의 경제권은 남자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씀에 수긍만 하고 본인이 경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 또 다른 훈수를 받았는지 저한테 벼랑간 친정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 말고 아파트 한 채 하나 더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여보 명의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려보면 안 되나? 여보 명의로 한 다음에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분양받을 새 아파트 잔금 치르면 여보가 따로 신용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아파트 팔아서 돈을 메꿔도 되고.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아파트는 엄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힘겹게 장만하신 건데 어떻게 내 명의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나부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새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여보가 신용대출을 받던가 왜 계속 나한테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드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빼앗아 갔다 그래. 당신 참 말 우습게 한다. 당신은 외동딸이니까 어차피 장인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당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얘기해본 거지.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흥분해서 화를 내냐?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하질 않나, 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라고 하질 않나, 벌써부터 금전적인 말들이 오고 가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라 매매 결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남편이 하는 말들이 모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왠지 계속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빼먹으려고 드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까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남편이 말한 대로 돈을 퍼주고 나면 나중에 이혼했을 때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보가 전 그렇게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내가 신용대출 받아줄게. 대신 예전에 내가 말한 대로 공동명의로 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저는 남편 뜻대로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에 이혼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신용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 공동 명의를 해주겠다는 전제하에요. 아파트 잔금 치를 날짜가 다가오기도 했고 남편도 제가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밖에는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묘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제시한 조건에 승낙을 했는데요.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올릴 수 있었고 시어머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아신다면 노발대발 하실 게 뻔할 것 같네요. 저희 친정집은 자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요.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친정엄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라서 그런진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시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과 더 자주 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친정집에 자주 들러 아빠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친정집에 갈 때면 늘 남편에게 나 혼자 갈 테니 집에서 쉬던지 아니면 시어머님 뵈러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데도 굳이 저를 따라서 친정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와 아빠를 생각해서 친정집으로 따라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늘 친정집에 와서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식탁에 수저 젓가락을 놓고 식사 준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들은 채 만채 하더라고요.
친정집에만 오면 무슨 똥배짱인지 남편 말로는 본인 친구들도 처갓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위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을 아예 꼬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빠가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매번 요리를 해야 했는데요. 임신한 아내가 입덧을 참아가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옆에서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집에서는 늘 핸드폰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몇 번이나 불러야지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아버님, 민지가 만든 반찬 너무 짜지 않아요? 장모님께서는 요리 정말 잘하셨는데 민지가 장모님은 전혀 닮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밥을 먹을 때면 저희 집에서뿐만 아니라 친정집에 와서까지 불평불만을 해댔습니다. 친정아빠는 이런 남편을 막내 아들이 투정 부리는 것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귀여워해 주셨는데요. 이서방, 사실 나도 우리 딸이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맛이 없긴 하네. 그래도 가족들 먹이겠다고 열심히 요리한 거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 맛이 없더라도 눈 꼭 감고 맛있는 척 먹어줘야지 어쩌겠나. 이런 와중에 남편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혼잣말로 투정을 부리면서 아빠와 제가 아직 식사 중인데도 버릇없이 본인 식사를 다 하면 먹던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어디 나가려고 하면 사람 많아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하면서 친정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친정집까지 따라와서는 밖에 나가려고 하면 누워서 가기 싫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빠 모시고 태교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어때? 나도 출산 전에 콧바람 좀 쐬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주말에 사람 많은데 어딜 가려고 해. 우리 아기도 밖에 나가면 시끄러워서 싫어할 거야.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최고지. 아버님께서도 평일 내내 일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말에는 좀 쉬셔야지. 전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 아버님하고 둘이 다녀와. 저희 친정아빠는 레미콘 기사이신데요. 사실 일을 그만두셔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를 이미 해두신 상태였는데 60세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적적한 마음을 달랠 겸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빠가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여행을 좋아하셔서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다녔던 터라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남편은 끝끝내 귀찮다는 핑계로 여행을 가지 않았고 아빠와 단둘이서 태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보가 아버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자. 엄마가 요즘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동해 가서 바다도 보고 엄마 좋아하는 회도 먹고 오자. 친정아빠를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다 대가면서 같이 여행을 가지 않더니만 시어머님과 여행 갈 때는 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빠 모시고 여행 다녀와서 지금은 몸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처럼 어머님 모시고 단 둘이 여행 다녀오면 되겠네. 그리고 회를 먹는다니. 나 임신해서 날 생선 못 먹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만 생각하고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구나.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쏘아댔고 남편도 저와 친정아빠만 여행을 보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냥 이야기를 꺼내봤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남편이 병원도 함께 모시고 가고 거실에 앉아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잘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친정집을 무시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매번 싸웠던 것 같은데 남편한테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걸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 자격지심을 세운다며 되려 속 찌집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엄마는 안 계셨지만 몇 주간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기를 낳으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에 있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안아보시긴 했지만 길게 보지는 못하셨는데요.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에서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니 남편이 친정집에 가기 전에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고 시댁에 가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이라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시어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손주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지 집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이 할미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나저나 준우 엄마는 못 볼 사람을 봤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친정집에 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우리 집에 들르라고 말했는데도 시어머님 말을 개똥으로 듣기나 하고. 아휴, 예의가 없어서는. 에휴.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몸이 아직 덜 풀려서 차마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집에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나저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식사 전이시죠? 제가 직접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장의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빠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드시거나 드시고 싶은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저는 출산 후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정신이 없었고 아기 돌보는데 급급해서 시어머님을 마주하는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뵌 시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씀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조리원에서 바로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던 게 계속 못마땅하셨는지 저한테 말을 비꼬아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친정집에 사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돈은 일하러 나가느라 혼자서 산후조리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친정집 고집해서 가느라고 시댁에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던 거니? 나도 애를 셋씩이나 낳았지만 산후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애기 낳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직접 집까지 찾아왔으면 감사한 마음에 없는 반찬이라도 직접 식사 준비하는 척 노력이라도 해야지. 배달 음식이 말이나 되냐? 다른 며느리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어머님. 진작에 오빠가 출산하기 전에 아기 낳으면 친정집 가서 산후조리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두었던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해서 산후조리 하실 거 도와주실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집에 오랜만에 와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식사 준비하라고 하시니 제가 시댁 갔으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을 게 불보듯 뻔해서 그랬던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왔다고 해도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였는데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아기 낳아서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시니 기분이 나빠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께서도 잔소리하시는 걸 자제하는 듯 보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신날이 다가와서 남편한테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가기 싫은 듯이 온갖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장모님 생신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그날 저녁에 친구들 모임 있어서 그 전까지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장인어른하고 둘이서 다녀오면 안 돼? 납골당이 코앞이면 몰라도 거리가 꽤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저녁 약속 시간 늦을 것 같아서. 납골당에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 함께 다녀와서 엄마한테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인데 그걸 귀찮다며 누워서 납골당에 함께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지만 가족으로서 챙길 건 챙겨야지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본인 생각만 하는지 정말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보가 납골당에 안 가는 대신 나도 앞으로 시댁 제사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동안 나도 개인적인 스케줄 고려해서 시댁 제사에 참석하든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매번 갔던 것 같다. 나도 앞으로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에는 내가 아빠 모시고 둘이서만 다녀올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귀뚱으로 들었는지 알겠다고 하며 결국 납골당에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댁 제사날이 다가왔는데요. 제사 당일에 저한테 음식 준비를 하러 시댁에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몇 시쯤 건너올 거냐고. 재료 준비는 다 해놔서 몸만 와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 보고 얼른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회사 업무 처리할 게 좀 남아있어서 당신이랑은 같이 못 갈 것 같고 제사 모시기 전까지는 갈 테니까 당신 먼저 엄마 집에 가 있어. 내가 분명 지난번에 당신한테 말했을 텐데 시댁 제사에 앞으로 안 갈 거라고 했었잖아. 지난번에 당신도 엄마 생신 때 납골당에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때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나한테 시댁 제사 가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갔으면 해. 남편은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만큼은 남편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댁 제사에 가지 않기로 굳건하게 결심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투덜대면서 혼자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가자 시어머님께 곧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얘가 보자 하니까 시어머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한없이 기어오르려고 하네. 시댁 제사가 우습게 보이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제사 있으면 미리미리 재료부터 음식 장만해가지고 시어머님이 나서기 전에 알아서들 준비한다고 하던데 너는 내가 아주 상전처럼 떠받들여 모셔야 하는 거니? 어디서 감히 지 마음대로 시댁 제사를 못 오겠다고 남편 혼자서만 보내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은 정말 그런지 몰라도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잘했으면 제가 시댁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그동안 저희 집에 해왔던 행동거지들을 낱낱이 시어머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번 저만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시는데 어머님 아들이 저희 집에 어떻게 해왔는지 진작에 알고 계셨더라면 그렇게까지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이번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도 제가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친구들하고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하다면서 끝까지 안 갔던 게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사위 노릇은커녕 철딱서니 없는 막내 아들처럼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제가 어머님 댁에서 똑같이 행동했으면 저한테 버릇없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소리부터 하지 않으셨겠어요?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예, 남자 여자가 각자 자리에 맞는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민혁이가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 잡는 거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민혁이 잡고 시댁제사 참석 안 하겠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시어머님이 전화까지 직접 하게 만들고 참 대단한 며느리 납셨다. 그래.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분노에 대해서 시어머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계속 별거 아닌 것 마냥 반응을 보이시니 화가 더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님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님으로부터 오는 연락들은 잘 받지도 않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5살 아들 생일 때 터진 사건입니다. 아들 생일을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최근 들어 시어머님께서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신다면서 시어머님만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 전달에 남편 생일로 인해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 같이 모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시누이들이 남편한테 어머님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미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우 생일 때 시어머님만 초대하기로 이야기 나눴었잖아. 형님네 식구들까지 모두 모이면 13명이나 되는데 그 식사 준비를 어떻게 나 혼자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왜 매번 형님들 등살에 못 이겨서 이런 식으로 나만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럼 누나들이 전화로 엄마 모시고 우리 준우 생일 축하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 다들 좋은 마음으로 먼저 오겠다고 연락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 사람이 마음을 좀 곱게 써라. 우리 가족들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티내니까 나도 좀 기분 나쁘다. 남편은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두둔하면서 저한테 기분 나쁘다며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함께 저희 집에 모이면서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해 고생하는 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던 것 같네요. 특히나 아들 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주 6일 근무라서 토요일에도 회사를 나가야 했고 아이들 둘을 보면서 저 혼자 생일상까지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했어도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등 며칠 전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놓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까지 시켜 놓았는데요. 아들 생일이 되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생일 파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풍선으로 집안을 꾸미고 중간중간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얼추 생일 파티 준비가 완료되니 저녁 6시가 좀 넘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첫째 형님네 가족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셨고 이미 둘째 형님네 가족들이 와 계신 상태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네 조카들이 3명이나 돼서 집안이 더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오셨으니 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날도 추운데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시어머니께 인사말을 전달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첫째 형님네 식구들과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신없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인사말을 들으셨겠거니 하고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평상시 말수가 많았던 시어머님께서 조용하시고 계속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를 보이시길래 신경이 쓰여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우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역국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너는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데 미역국 끓일 때 신경 좀 쓰지 그랬니? 너무 짜서 입도 안 대고 있었다. 다른 반찬들도 맛도 그저 그렇고 준우 생일이라고 해서 맛있는 것 좀 얻어먹나 했더니 맛대가리 없어서 젓가락질할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도 있어서 그런지 맛이 좀 덜했나 봐요. 미역국은 제 입맛에 맞긴 한데 어머니께서 요즘에 짠 걸 많이 안 드시나 봐요. 평상시 싱겁게 드셔서 상대적으로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 좀 할 게 뭔 건데 음식 맛이 영 아니어가지고 되려 기분 더 잡쳤구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신경 써라.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시댁 식구들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 행동을 해?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착한 며느리인 척 흉내를 잘 낸다더니 음식 맛이 없어서 기분이 잡쳤다느니 별의별 기분 나쁜 소리들을 다 하셨던 것 같네요. 원래부터 시어머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아들 생일날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충 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씻기러 욕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울 준비도 다 했는데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냉장고에서 과일까지 꺼내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들 재우러 방에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냉장고에 다른 간식들도 있으니까 마음껏 꺼내서 드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러 갔고 시댁 식구들의 말소리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이들 모두 잠에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토닥여주면서 한참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저도 잠깐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밖으로 나와보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집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재우느라 다들 가실 때 배웅을 못 해드렸네. 여보가 배웅 잘 해드렸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아까 대충 상 치웠는데도 거실이 엉망진창이네. 나는 여기 마저 치울 테니까 당신은 씻고 와. 남편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상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혁아, 네 아내 교육 똑바로 시켜야지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으면 인사부터 깍듯하게 해야지. 본인보다 다들 손이 사람들이 왔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 할 일만 하러 가고 날이 갈수록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내가 대접을 해줘야겠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엄마한테 인사를 아예 건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중간중간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것 같길래 저는 별다른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입모양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상황상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시어머님 바로 코앞에서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으나 분명 인사말을 건넸는데 시어머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기분이 상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싹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아까 또 봐라. 내가 미역국 짜다고 하면 내가 미역국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 애가 미역국에 물 부어서 다시 끓여주던가. 본인 입맛에는 딱 맞는다면서 내 입맛에만 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상 엎으려다가 가족들 많아서 참았다. 너도 바보 천치처럼 네 아내한테 휘어잡혀서 살지 말고 네 아내한테 엄마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시어머님은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님께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당신 엄마 오셨을 때 인사 안 드렸어?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미역국 좀 다시 끓여서 드리지 그랬어.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넘어가셨을 텐데 왜 나까지 엄마한테 욕을 먹게 만드냐? 나는 분명히 어머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인사드렸었거든. 어머님께서 못 들으시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오해였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의 애들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밥 먹이고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다시 끓이냐? 당신이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님도 남편한테도 모두 짜증이 나서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한테 아내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 일 한다면서 아들내미 생일 파티 준비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다른 식구들과 수다 떠느라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어머님이 화난 걸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못마땅해 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꺼내시면 그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서로에게 화가 나서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걸쭉하게 한 잔 걸치고 와서는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부터도 용돈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누나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000원 한 장 엄마한테 용돈 드린 적 없었잖아. 저희는 신혼 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돈이 없기도 했지만 남편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살림이 빠듯해서 그동안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지 않았는데요.
시누이들은 부잣집에 결혼을 가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 흘렀고 월 100만 원씩 시어머님께 용돈을 주더라도 살림살이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서로 협의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는데 별안간 갑자기 시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지난번 준우 생일 파티 때 뿔나신 게 아직 안 풀리셨는지 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딸들은 알아서 용돈 챙겨주는데 우리는 왜 여태 용돈 한 번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 그러면서 용돈 안 주는 이유가 민지 때문이냐, 민지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했냐. 지난번처럼 오해하시길래 그냥 용돈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실 저는 시어머님께서 형님들한테 넉넉하게 용돈을 받고 있기도 하시고 친정아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용돈을 챙겨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어머님께서 대놓고 용돈 이야기를 꺼내시니 안 드릴 수가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용돈 챙겨드리자. 나는 3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저는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총 60만 원 돈 나가는 걸 생각해서 남편한테 30만 원 정도로 시어머님 용돈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3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을 보이더라고요. 30만 원? 지금 장난해 당신? 누나들이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30만 원 드리자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지금 돈벌이 알아서 하고 계신데 뭐하러 용돈 챙겨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지금 아무런 경제활동도 안 하고 계시니까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지. 남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본인 식구들만 소중하게 챙기더라고요. 친정아빠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시댁에 용돈을 드리면 공평하게 친정에도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남편은 여전히 친정집을 무시하는 듯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 무식한 노가다꾼 자식 아니랄까봐.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남편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님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 30만 원이면 그냥 용돈 안 드리는 편이 낫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 쫑팽이처럼 구는 거 알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누가 덕분 딸이라 그런지 배포 있게 행동 못하는 것 같아. 친정아빠 보고 노가다꾼이라니. 저는 남편이 순간 말을 잘못했나 싶었는데요. 아무리 장인어른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어떻게 친정아빠를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때문에 술을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한테 노가다꾼이라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장인어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말한 거, 나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비아냥된 거 당장 사과해. 참나, 내가 노가다꾼을 노가다꾼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거야? 솔직히 장인어른 노가다 뛰시는 거 맞잖아.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천박한 일 하시는 건데 무식하다고 말한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라고 이렇게 흥분하는지 원. 아버지가 무식하면 딸이라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까지 무식한 티 내니까 쌍으로 욕먹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장인어른이 노가다꾼이라서 그런지 당신이랑 조금만 이야기 나눠봐도 무식한 티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이 취중 진담이라고 술에 취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시어머님과 남편이 짝짝꿍돼서 뒤에서 얼마나 제 뒷담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남편이 친정집에서 버릇없이 행동해도 그저 막내 아들처럼 기여해 주시고 가족이라고 나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요. 심지어 아빠 앞에서 남편을 행여나 나쁘게 말하면 뒤에서 사람 욕하는 거 아니라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남편과 함께 아빠를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비웃으면서 저까지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분노가 차올라 눈물까지 다 났네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한 말 후회하지 않는 거지? 내가 분명 지금 사과할 기회 줬는데 당신이 놓친 거야.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그동안 어머님하고 당신이 우리 친정집 무시하는 거 꾹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선을 넘은 것 같다. 나중에 술 취해서 헛소리 했다고 발뺌하지 마. 당신이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당신 항상 입버릇처럼 내 꼬락선이 보기 싫다면서 이혼할 거라고 말만 하잖아. 아니면 뭐 장인어른한테 가서 꼰지르기라도 하려고? 아버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당신이 잔소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셨는데 퍽이나 당신 말에 반응이나 해주시겠다. 제가 화가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 오히려 저를 비웃고 더욱 놀려댔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번만큼은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뻗은 남편을 남겨둔 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친정집에 찾아가자 아버지께서 당황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민지야,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집에 무슨 일 있는 게야? 애들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혼자서 멀리까지 온 거야?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곧바로 터져나왔고 서글픈 마음에 아빠를 한참 동안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빠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저 저를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셨는데요. 아빠, 저 이서방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동안 시어머님하고 이서방이 저를 못 살게 굴어도 애들 생각하면서 모두 참아왔는데 이제는 저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쌍욕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하고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서방이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더라도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돈하고 어떻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까지 쌍욕을 했다니. 그동안 사돈하고 왕래도 거의 안 하고 지냈었는데 뭘 가지고 쌍욕을 했다는 건지 아빠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구나. 결혼하고 남편하고 셀 수 없이 투닥거리면서 싸웠어도 친정집에는 속상해하실까봐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그동안 제가 남편하고 소소하게 다투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아오고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이서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무식한 노가다꾼 자식이라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빠는 막내 아들이라고 버릇없이 굴어도 받아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노가다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무식한 티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집안 사람하고는 상종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울먹이자 아빠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더 너한테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아빠는 눈치도 없이 그저 네가 시댁 식구들이니 남편이니 안 좋은 소리 할 때면 속마음도 털어놓지 못하게 혼내기만 했던 것 같구나. 아빠는 도리어 저한테 그동안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해댔던 시어머님과 남편이 떠올라서 다시금 화가 차올랐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다고 욕을 하는 것인지 두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도 시어머님과 남편한테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민지야, 이서방하고 네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집안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쌍욕한 사돈과 이서방을 아빠는 도저히 가만두지 못할 것 같구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 일찍 너희 시댁으로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저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 아빠가 평상시 몰고 다니던 레모콘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시댁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가니 마음 한구석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직한 레미콘을 타고 가니 마치 전쟁터에 탱크를 몰고 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이 주택이라 집 앞에 레미콘을 주차하고 저는 먼저 내렸는데요. 아빠도 함께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잠시 기다리라며 손짓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 현관 앞에 시멘트를 한가득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보았는데요.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바라보시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집 현관에 이제 막 레미콘에서 나온 말랑말랑한 시멘트가 흥건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아빠를 발견하셨는데요. 예민지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사돈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저 레미콘이 설마 아니 사돈이 몰고 다니시는 레미콘은 아니시겠죠?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 현관에다 시멘트를 들이부은 거야? 사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 미친 사람입니다만. 사돈께서 우리 집 현관에다 시멘트를 들이부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저희 집 현관에다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돈 댁에 해괴망측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멘트 들이부는 바람에 저희 집 현관이 다 엉망진창 돼버렸잖아요. 시어머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저희 아빠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그때 집안에 있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집 밖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님 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사돈, 현관이 엉망진창돼서 많이 속상하시죠? 사돈은 현관이 엉망진창되어도 그렇게나 속상하신데 저는 우리 딸아이가 밤늦게 찾아와서 시어머님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보고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무식한 게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레미콘을 운전해서 와서 사돈댁 현관에 시멘트 좀 들이부어드렸네요.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 집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장인어른을 안 말리고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별것도 아닌 일로 혼자 삐서서 나가더니만 결국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와서 이 사단을 만들고 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 거야? 남편은 어제 본인이 잘못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따지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아빠가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저를 대신해서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치켜 올렸습니다. 막내 아들처럼 철딱선이 없어도 가족이라고 감싸주고 잘 대해줬는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함부로 막대해? 결혼했으면 엄마 말 들을 게 아니고 아내 말을 들어야지.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할 건가? 민지가 자네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찬성일세. 당장 우리 딸하고 이혼하게. 아빠는 동네방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혼하라고 소리를 쳤고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몰려들어 저희 집안일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외부 시선을 느끼셨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사돈, 오늘은 일단 돌아가 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쉽사리 이혼시키려고 하십니까? 부모가 돼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아유, 우리 딸이 이혼을 원합니다. 쉽사리 결정한 건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민 끝에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우리 딸과 손주들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들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막내 아들같이 귀엽다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민지한테 더 잘할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이에 애가 둘인데 무슨 이혼이야. 당신이 아버님 좀 설득해봐. 당신도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 얘기 꺼낸 거라고. 아니, 나 홧김에 이혼 얘기 꺼낸 거 아니고 진지하게 이혼 고민하고 진행시킬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여보한테 여러 번 경고했었지. 내 말 우습게 생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시어머님과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아빠와 함께 리미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며 불며 용서를 빌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항상 남자들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나 모르겠습니다. 제 선택이 현명한 게 맞는 거겠죠. 인생 선배들의 응원을 받고 싶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